안녕하세요. 데일 카네기 코리아의 배득형입니다. 얼마 전 저희 데일 카네기 코리아에서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위한 컨설팅 솔루션을 론칭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를 시작으로 우리 조직 내 DEI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데일 카네기 컨설팅 본부의 전문위원이자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DEI 전문가이신 유재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재경입니다. 저를 우리나라 최고의 DEI 전문가로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연구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DEI에 대해서 나눌 많은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어떤 주제를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난 3월에 진행했던 DEI 세미나의 발표 자료였던 한국형 DEI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DEI라는 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인데요. 제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이나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한국 상황에 맞는 DEI를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기업 조직에서 DEI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외국의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구독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 DEI라는 게 어떤 것인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EI, 언뜻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복잡하기도 한데요. 일단 D는 다양성, 다이버시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면 우리 조직은 다양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용성, 인클루전은 뭘까요?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조직은 포용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양성은 파티에 초대되는 것이라면 포용성은 같이 춤을 추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포용성이 다양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이쿼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DEI에 대해서 보다 더 선명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다양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떠올렸을 때는 이제 흑인이나 백인 같은 조금 인종적인 부분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면은 인종뿐만 아니라 뭐 세대, 성별, 뭐 학력, 혹은 뭐 정치 성향이나 장애 여부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범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배 매니저님이 DEI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 DEI라는 개념은 전 지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접근법은 역사나 체제, 문화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DEI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프랑스는 시민권과 이민자 지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제 중동 국가들은 여성의 지위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DEI 접근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좀 어떤가요? 제가 DEI와 관련된 좀 교육 문의를 받다 보면 주로 우리나라에서의 이슈는 이제 세대나 성별이 주 이슈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IT 기업 최초로 다양성 보고서를 출간한 카카오의 다이버시티 리포트를 보면 주로 성별과 세대에 대한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장애와 국적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롯데그룹이 2013년에 다양성 헌장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성별, 세대, 문화, 신체 다양성의 가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DEI에 대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DEI를 기업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이유로 DEI를 도입하고 있나요? 대기업들 중에는 이제 ESG 경영을 천명한 회사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DEI는 ESG 중에서 소셜과 거버넌스랑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직원의 성별 다양성, 이사회 구성원의 성별 다양성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융 지주사 중에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이 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사를 좀 해보니까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위스타, 그리고 신한금융은 신한 시어로즈, 그리고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하나웨이브스라고 하는 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좀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역시 훌륭합니다. 네,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 배 매니저님 혹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네, 2022년 8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상장사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회 구성원을 전원 남성 또는 전원 여성으로 구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법조항 때문에 최근에 여성 사회이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에 100대 기업 사회이사 중에 여성은 7.9%에 불과했는데요. 2년 후인 2022년 3분기에는 21%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제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법이 발효되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앞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 여성 이사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사회 여성 이사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그것이 좀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 사회이사의 비율의 증가가 실제로 비즈니스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외국 사례는 제가 찾았는데 2019년 3월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칼럼입니다.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교수들이 진행한 연구 결과인데요. 2015년에 여성이사회 대표성과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140건의 연구 결과를 메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회계 수익률과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시장 성과와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계 수익률을 알아보는 지표는 총 자산 수익률, ROA라고 얘기하고요. ROE라고 얘기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 에비타라고 얘기하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의 영업이익률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회계 수익률이 높은 회사는 투자 가치가 높은 회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결국 이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다양성 자체가 기업의 성과 향상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사회의 문화인데요. 이것이 이사회 직무 수행과 기업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다양성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국내에 보면 이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들도 이제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에서 DEI 교육문을 훨씬 더 많이 받았었는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DEI의 도입 계기 같은 것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기업은 ESG 경영 때문에 DEI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헤드쿼터에서 이거를 실행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대기업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도 그렇고 DEI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연결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DEI와 관련해서 고객들하고 소통할 때 언제나 나오는 이슈가 역차별인데요. 특히 젠더와 관련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이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근데 이런 역차별 이슈는 대체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양성평등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46.8%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대답을 한 여성은 그 절반인 22.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녀 간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굉장히 좀 크네요. 네, 그래서 제가 DEI 워크샵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역차별 문제에 대한 제기가 많은데 왜 이런 워크샵을 하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남자 직원들이 차라리 성전환을 하는 게 직장 내 생존이나 커리어 발전에 유리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소수고요. 제가 DEI 워크샵 한 70명 정도 3회에 걸쳐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한두 명 정도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세심한 접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그럼요.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오늘 함께한 시간 좀 어떠셨나요? 네. 첫 시간이라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우리 배 매니저님이 뭐 프로페셔널하게 잘 도와주셔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DI 영상 꾸준히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